부익부로 팔 것인가, 빈익빈으로 팔 것인가. 2025년 오프라인 상점들은 대기업의 융단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었던 화장품 전문점들은 싹 없어지고 올리브영이 모든 것을 제패하기 시작했죠. 일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은 대기업들의 커버리지가 근 20년 동안 20% 이상 올라가면서 흔히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들을 야금야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프랜차이즈를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메뉴, 더 뛰어난 가격, 강렬한 비주얼 다 갖춰도 성공할까 말까잖아요. 자, 2025년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어떤가요? 2020년도, 2021년도만 해도 희망이 가득 찬 곳들이 바로 온라인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은 저런 상세 페이지? 와, 이건 정말 못 따라가겠는데?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 컨텐츠들로 무장한 대형 스토어에게 하나둘씩 점령당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선택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죠. 빈익빈으로 팔 것인가? 부익부로 팔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초밥이 있습니다. 이 초밥은 오마카세일까요? 마트 초밥일까요? 한 개에 900원, 한 개에 7,000원. 같은 초밥이지만 이 초밥은 싸게 팔리기도 하고 어떨 땐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싸게 혹은 비싸게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900원이라면 전 여기에다가 행사를 붙여서 700원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700원이라고요? 저는 650원 하겠습니다. 자, 싸게 파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처럼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비싸게 파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알고 계신가요? 북방부에 있는 참다랑어, 참치는 최대 수명이 40년 정도, 심지어 남반부에 있는 참다랑어는 50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육질이 굉장히 연하고 풍미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참치 같은 경우에는 단 10%의 참치만이 즉시 손질을 해서 영하 60도에서 보관을 해서 우리 곁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치를 보실 때는 영하 60도에서 잡자마자 급속도로 냉동을 시켜서 그 상태를 보관한 참치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10% 이내에 드는 VIP 참치를 맛보실 수 있고, 이런 참치는 실제 일본에 가면은 한 두 피스당 3,000엔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가요? 기온이 오름에 따라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이런 맛있는 참다랑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맛있는 초밥을 드시기 위해서는 동해안인가, 그리고 잡자마자 영하 60도로 급속 냉동시킨 살아있는 익지 않은 살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무게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수명이 되었는가를 보시고 드시면은 훨씬 참치를 드실 때도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치 한 피스에 얼마를 주실 건가요? 900원을 주실 건가요? 7,000원을 주실 건가요? 자, 비싼 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이 마트에 있는 델리 코너에서 지나가다가 딱 보고 스쳐 지나가는 상품으로 여러분의 상품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고객들이 내 얘기를 오래 듣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얘기와 내 상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이나 확보됐냐에 따라서 그 시간 비례에 따라서 팔 수 있는 값어치나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고객의 시간을 우리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에 잡아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고객이 관심 있어야 하는 컨텐츠랑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베이직 가구에 원목 가구 라인업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남들이 그냥 원목을 오크라든가 엘더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그냥 도표로 어디에서 뱄어요 정도만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편백나무 고르는 방법, 좋은 엘더 고르는 방법, 좋은 오크나무 고르는 방법 등 해가지고 무려 20가지가 넘는 컨텐츠를 쫙 영상화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베이직 가구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원목 가구 브랜드를 팔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원목 가구를 판다면 그냥 튼튼해요, 실용적이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원목이 값어치 있게 보이려면은 적어도 원목에 대한 최전문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즉 원목별에 대한 컨텐츠를 무려 20가지나 뿌려놓고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볼까요? 네. 저희 주변에 베이직 가구 고객들이 꽤 많으신데 대부분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죠. 베이직 가구의 주요 구매 연령층들은 40대 이상 그리고 60대까지 이르는 고객들인데, 이분들은 IMF를 겪고 우리나라의 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역에는 그분들이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역을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고객이 아니라 그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공감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냥 흔한 얘기라도 고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나만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과 제품에서 기인할 수 있는 사소한 점들을 잘 버무린다면 고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시간에는 공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가게끔 하면서 본다면 고객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스쳐 지나가겠죠. 바로 오픈마켓처럼. 하지만 고객들의 공간을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다면 고객의 시간들은 점점 확보하는 데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자사몰로 들어오게끔만 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서 고객들의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파는 가구라든가 아니면 제일 잘 파는 조명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자사몰 비중이 거의 75%가 될 정도로 자사몰에서의 시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 쇼핑몰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컨텐츠를 잘 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누가 쇼핑몰 합니까? 아니면 누가 온라인 자사몰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사의 상세 페이지 들어오기 전에 썸네일과 가격에서 사람을 휘어잡지 않으면 다 튕겨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비싼 가격을 그냥 당당하게 올려놓는다면 고객들은 외면하겠죠. 그나마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체류 시간과 컨텐츠가 많은 블로그 같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스토어였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굉장히 핫했지만 플랫폼들의 전진 배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고객들이 이 제품을 인지하기 전에 메타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채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퍼포먼스라든가 네이밍을 알려주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고 싶다면 아이러니하게 이제는 인스타그램, 메타, 블로그, 퍼포먼스 광고, 유튜브 광고 같은 데서 자극적으로 우리 스토어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른 거죠. 멘트 자체도 정석껏 길렀어요, 냄새가 안 나요, 이런 게 아니라 왕이 될 참외라든가 호레비 냄새를 지워버립니다 같은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나눠야겠죠.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는 자신의 얼굴이라든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영상 컨텐츠나 짧은 움짤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혹은 그 외 채널에서는 고객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이거에 대한 진심이구나 느낄 수 있는 전문가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하게 늘리지 않으면 당신의 스마트 스토어는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트 초밥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이 마트 초밥 같길 바라십니까?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 자기만의 이점, 그리고 고객 친화성, 고객에게 대처할 수 없는 서비스,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들을 만들면서 저마다의 생존 방법들을 찾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 명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을 주고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과 스토리들을 설계해서 그걸 흔히 브랜드라고 제작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는가, 내 초밥이 오마카세처럼 보이게 하고 스토리를 담고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집이라는 기억을 안겨주지 않으면 이제 팔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그걸 컨텐츠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